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효과적인 대화법 배우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효과적인 대화법은 우리 가정을 아주 풍성하고 또 친밀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대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도 부제로 한번 삼아봤어요. 부부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혹은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후에도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전체가 완전히 마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나 하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던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는 쉬운 번역을 제가 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쁜 말 하고 싶어서 하나요? 덕을 세우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만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부재의 원인은,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우리 자신이 말하는 법을 참 잘 모른다, 또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참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는 한 3번, 4번에 걸쳐서 또 이 과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하기와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과에서도 역시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에서 배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녀를 어떻게 다르게 창조하시는가 하는 면을 그들의 성품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과를 하기 전에 도입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의견 불일치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잠깐 이 비디오를 멈춰 놓고 한번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부부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리적 차이와 서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여자도 이기적으로 자기의 말만 주장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2가지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의미 있는 말도 있고 의미 없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었냐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아니냐 하는 것에서 굉장한 많은 차이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는 횟수만 보아도 차이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하루에 2,000 내지 4,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단어. 1,000번 내지 2,000번의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2,000 내지 4,000개의 단어를 말하고 몸으로 2,000 내지 3,000가지의 시그널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자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2,000 내지 4,000번의 단어를 말하고 또 1,000번 내지 2,000번의 말을 하고 몸으로는 2,000 내지 3,000가지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6천 내지 8천 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한 3배 이상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천 내지 3천 번의 말을 합니다. 남자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말을 하는 것이 여자의 원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보다도 더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남자는 2천 내지 3천의 신호를 보낸다면 여자들은 자기의 몸으로 행동으로 8천 내지 10,000가지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한 3, 4배 정도 더 많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지요. 말보다도 표정과 행동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횟수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남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차이에 속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적절한 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효과적인 우리 대화법을 위해서 우리 대화에는 2가지의 대화가 있다는 것. 관계를 해치는 대화가 있고 관계를 세우는 대화가 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이 있고 점점 더 사람 만나고 싶고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서 덕을 세우는 그런 대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가지 있다는 것. 어떤 요건들이 대화를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다. 또 뭐라 그럴까요? 잘 듣는 경청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말을 잘 표현하는 것, 말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듣는 법과 말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커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3과의 내용,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정말 깊이 묵상해보고 또 실제로 그런지를 관찰해보고 우리 부부 사이에 또 가정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말 친밀감은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행복감이 더 많이 싹트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 분이든지 나이가 든 분이든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분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삶이 풍성하고 부부관계가 더 원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부분, 제3과의 첫 번째 부분은 대화의 2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관계를 해치는 대화 혹은 오염적인 대화, 이렇게 말하는 꾸정물같이 그 말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고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런 관계를 해치는 대화가 있는 반면에 또 관계를 세워주는 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과 그리고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영역은 좀 더 습관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내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내 재미로 혹은 웃기기 위해서 농담으로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분위기를 아주 해치는 그런 육신적인 대화들이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혹은 아주 어리석은 말, 별로 분위기에 맞지 않는 교양이 없는 농담들, 또 별로 깨끗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어떤 제스처, 행동들, 이런
예를 들어서 농담과 유머를 하는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런 농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의 습관 때문에 어쩌면 가정에서 혹은 그 개인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수를 개발하는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이 관계를 해치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적인 영역입니다. 이건 마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만한 표정을 딱 짓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화를 갑작스럽게 잘 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탁 그만하게 지나갑니다.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어떤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 습관을 넘어서서 굉장히 혼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 마음에서 가득 찬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혼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적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영적인 영역에서 또 사람들이 관계를 해치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쓴 뿌리.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말과 행동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늘 삶이 이제는 그 영적인 고질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쓴뿌리의 말과 행동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튀어나옵니다. 이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딱 굳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까지 나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 저희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순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런 홍적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영 안에 굳어져 가지고 쓴뿌리가 내려져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한 시간을 듣고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진솔하게 이런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한순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사이에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건 어쩌면 1년, 2년,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상호간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 사이에 영적인 영역에까지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 그까지 나가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는 관계를 세우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영역에서는 이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살아났습니다. 또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친구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습관과 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행동과 제스처도 좀 싸구려가 아닙니다. 정말 교양 있는 말과 행동, 절제 있는 말과 표정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육신적인 영역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습관을 잘 살펴보고 그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질 수 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찍 자는 습관,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는 말을 하는 습관, 웃는 습관, 친절한 말을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요 사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혼적인 영역과 연결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혼이 부드럽습니다. 마음의 부드러움과 평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표정들, 저는 그것을 혼적 영역에서의 관계를 세우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드럽습니다. 정중합니다. 순종하는 말과 행동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감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말을 한번 그 말대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이죠. 또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은 영혼의 기쁨과 평안에서 얼굴 표정과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따뜻함, 부드러움, 사람들을 품어주는 말과 행동에서 단순히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아버지같이 품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어머니처럼 위해주는 마음, 돌보는 모성애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사실은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첫 번째 대화의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관계를 해치는 대화가 있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세워주는 대화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우리 가정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대사회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도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바쁘고 인터넷 한다고 바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뇌중심적인 삶 때문에 대화가 결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는데 충분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만날 때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만날 때에도 친구까지 만날 때에도 정보의 전달에 거쳐집니다. 인포메이션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런 정도라면 사실 몇 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 오늘 이거 했니? 이거 해볼까? 했어? 됐어? 오케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들이 제 댁에 집에 들어오면 당신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애들은 숙제했어? 그래? 자자. 몇 분이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정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는지 공동생활에 있어서 서로를 알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서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내는 것이 이런 우리 긍정적인 대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부부 생활 또 가정생활에서 마음을 나눈 대화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만약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 사이에도 아내와 제가 서로 바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놓고 깊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이 큰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애가 4명입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겨우 숙제에 달했는가, 친구는 잘 사귀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 하는가, 뭐 그 정도밖에 이상 정말 정보의 전달밖에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적어도 한 주 내지 2주를 반드시 가족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 속에서 그들 아이들의 문제점을 그들이 느끼는 점을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점,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점, 선생님한테서 느끼는 점,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친구 사이에 느끼는 점, 하나님에 대한 질문, 본질적인 삶의 인생의 의문점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최소한 일주일, 정말 잘 시간 내면 2주일, 1년에 한 번, 정말 2번 가기 원하지만 그건 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족 전체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3시간, 4시간을 오전에 드립니다. 아침 먹고 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호텔 방 안에 앉아가지고 혹은 에어비앤비 방을 빌려가지고 그냥 서너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질문하고 너는 뭘 느끼니? 그러다가 학교 이야기, 그러다가 인생 이야기,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이야기 이런 것까지 계속 하면서 계속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1년에 한 번 가지고 될까요? 사실은 매일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나 바쁜 오늘날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가지는 거 쉽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 이것이 가정에서 긍정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